다음은 민주당 공천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도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는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사천 논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공천에 대해 이 공천 혁신이라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경선 결과 때문에 다시 비명 행사 논란 불붙은 거 어떻게 보시나요? 현역이 소위 진 구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가산, 감산 없이 결판이 난 걸로 압니다. 현역이 탈락한 곳. 이거는 친명, 비명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습니까?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공천 혁명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앞서 이 국민의힘은 혁신이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 민주당은 비교적 현역 물갈이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친명계 혜택을 많이 줬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 시스템 경선의 결과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결국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에 비해서 공천 과정이 다소 시끄럽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내용들을 면면을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계파 갈등의 프레임에 빠져서만은 보기 어려운 지역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뭐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 때문에 이런 공천이 좀 불공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존재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계파 갈등의 프레임은 어디까지나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시스템 공천과 기준에 따른 공천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기준이 지난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많은 현역 의원 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각 지역구마다 현역 의원들과 그리고 원외에 있는 정치인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지역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구마다 각각 복합적인 스토리와 또 사연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단순히 계파 갈등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부족한 지역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것은 현역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민주당이 공천은 분명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혁신의 시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그 마무리되는 혁신의 시간 이후에는 단합과 통합의 시간이 와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지도부 앞에는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천 과정에서 또 다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까지도 함께 원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하루속히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 대표도 통합 행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친명 비명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번 경선을 통해서 이 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거듭났다 이런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채널A가 직접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화면 함께 보시면 이 현역 물갈이된 민주당 지역구에 공천된 후보 32명의 성향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 그중 36명이 친명이고 이 2명이 비명이다라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아무리 이 사천 논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도 이번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친명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거나 또 경선 과정에서 그 부분을 활용한 후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공천 과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공천 과정에 의도적으로 본인에 가까운 분들을 밀어넣기 위해서 어떤 의도된 행위가 있었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듯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부터 공천 과정에서 전략지역 선정 그리고 경선까지 정확하게 2016년에 만들어진 당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경선 결과를 보면 다소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분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론 지형이 형성돼 있다. 국민 50%, 당원 50%의 경선 결과가 그거를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요구하는 민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당심과 민심이 그렇게 분리되지 않은 결과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사천 내지 친명 위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공천의 잘못된 어떤 불공정한 공천의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지금 뭐 수치상으로 2명 현역구 교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 지역들 정치 신인이 가서 친명 후보를 꺾은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을 다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로 경선이 치러지긴 했지만 또 이 하위 20%에 속해서 감산 30%까지 받은 의원들 대부분이 비명계였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하위 평가가 이루어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가 2013년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는데 정량적 지표들은 사실 의원들 간의 어떤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요. 네. 정성 평가에서 주로 갈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시점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 그 직후였습니다. 당내 당원들이나 의원들 간에 상당한 불신감이 상호간에 팽배해 있었고 그 여론적으로 굉장히 분노한 민심들이 있었죠. 그때 성질직 평가위원회 평가에는 그때도 역시 당원과 지역 국민들 여론이 반영이 되고요. 네. 의원들의 다면 평가가 있었고요. 당직자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던 분들이 하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평가 지표들이 민주당이 이미 만들어 놨던 선출직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예정하고 기준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선출직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기준이 변경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라는 우연한 사정이 평가 직전에 있었고 그 결과가 선출직 평가위원회 결과로 나와서 하위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은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적격, 부적격 판정에서부터 지역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이 자치단체장을 여러 번 한 사람들은 부적격이라고 낙천시키고 특히 민주당에게 강세 지역이라고 한 곳에는 이 친명 인사를 단수 공천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말로는 혁신이라고 하지만 친명 인사들에게는 횡재 공천이 됐고 비명 인사들에게는 횡사하는 공천이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봉갑에 단수 공천된 안규령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연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그 지역의 경쟁자 중에 한 사람은 이 도봉구청장을 3선을 연임한 이동진 전 구청장이 예비 후보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왜 낙천이 됐는지 마땅한 설명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흥시장을 3번 한 김윤식 전 시장의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자로 아예 경선 자체도 실시를 못하고 낙천이 됐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탈당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나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봤을 때 과연 친명 횡재, 비명 횡사가 아닌 시스템 공정한 혁신 공천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가 아마 총선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